오늘은 A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후는 체하늘 평균 18도 이상이었죠. 그 중에서 크게 A기후는 3개가 나뉘는데 AF, 열대우림, F는 연중수분,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거죠. AM은 열대 몬순기후, 몬순 이꼬르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 그때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강의식으로 할 때 여름에 부는 계절풍, 겨울에 부는 계절풍 해가지고 강의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몬순이어서 M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AW, 소문자 W가 붙으면 겨울이 건조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A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입니다. 하지만 AM과 AF는 그 미만이겠죠. 근데 우기가 좀 더 길면 AM, 그 다음에 우기가 짧다 하면 AW인데 얘를 길다 짧다는 사실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AM이랑 AW를 구분하기보다는 AF랑 사바나랑 비교한다든지 AF랑 몬순이랑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대기후는 저희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겠죠. 그리고 연중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의 일교차,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차이, 온도 차이랑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인데 1년 내내 덥잖아요.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일교차랑 비교했을 때 연교차는 너무 일정해. 근데 낮밤의 차이는 일교차라고 했죠. 그래서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작은 편이다. 그만큼 1년 내내 큰 기온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대류성 강수. 말은 엄청 어려운데 이미 우리는 했어요. 우리가 뜨거운 땅이 있으면 공기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구름이 내린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야지 비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대류성 강수를 좀 어려운 말로 강한 복사열로, 이 태양열로 인해서 대류, 이렇게 올라가요. 발생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대체로 지면이 충분히 가열돼 오후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된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비구름이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기도 이런 대류성 강수인데 오후에 보통 여름에 비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충분히 가열돼야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다. 기온의 연교차는 나와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갈수록 크다. 이거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나온 게 여름보다는 겨울의 기온의 지역 차이가 크니까 겨울에 기온이 낮은 곳은 대체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근데 A기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고 할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겨울에 기온이 낮지 않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큰 게 아니고 작다. 그러면 추운 곳 같은 경우에는 추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고緯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적도 수렴대가 이제 형성된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 영도를 지나는 여기를 적도 수렴대라고 했어요. 북동풍이랑 남동풍이 만나는 곳이었죠. 근데 이 적도 수렴대는 태양 회귀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게 뭔지는 또 설명할게요. 뒤에서. 그래서 크게 3개로 구분하고 이렇게 가장 적게 비가 오는 달도 60mm가 넘죠. 그러면 바로 AF 그리고 최하늘 18도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긴 우기가 어디고 짧은 우기가 어디다 이렇게 보다는 보통 AF랑 비교해가지고 특징이 확실하죠. 둘 다 비가 제일 적게 오는 달이 60mm가 안 되죠. 거의 안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AF랑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AF는 아까 설명했고 연교차가 가장 작은 편이죠. 1년 내내 가장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가장 작고요. 3개의 A 기후 중에서 그 다음에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류성 강수, 우리나라는 그 대류성 강수를 소나기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A 기후에서의 대류성 강수를 스콜이라고 불려요. 사바나 기후는
최소월 강수량이 60mm 미만이겠죠. AM이랑 AW 둘 다 60mm 미만인데 사바나는 특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열대우림 기후에 비해서는 영교차는 약간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영강수량은 A 기후 중에서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시기에 건기,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시기에 우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전에 사바나는 열대 기후 중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 사는 열대 초원지대입니다. 초원. 그 말이 뒤에 나올 거라서 기억하고 있으세요. 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시기에 건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 우기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머리에 와닿거든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고기압은 건기, 저기압은 우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시 처음 할 때 이 그림을 보여준 적 있어요. 0도는 저기압, 30도는 고기압, 60도는 저기압, 90도는 고기압. 이렇게 해가지고 극쪽으로 갈수록 비가 잘 안 오고 고기압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기압대 같은 경우 특히 0도 쪽은 열대 우림도 나타난다.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태양은 여기 0도 부근에 집중적으로 태양을 가장 수직으로 비추는 곳이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곳이 바로 보통은 0도 이 적도 쪽입니다. 그리고 사바나는 어디에 있냐? 적도 부근에 보통 AF가 여기 0도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AF 주변에 이렇게 사바나 AW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도 좀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30도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평소대로 하면은 이렇게 태양이 90도로 비추는 곳이 적도 부근일 때는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처음 우리가 했던 그 상태. 그런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했었죠. 공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7월쯤이 되면은 태양이 지구의 90도로 비추는 곳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 때도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쪽 아까 0도 쪽에 있던 저기압 때도 한 칸 올라오고 원래 여기 30도 부근에 있던 애들도 올라가고 여기 남반구에서도 여기 30도의 아열대 고기압이 있었는데 위쪽으로 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북반구의 여름 시기에는 7월 시기에는 이쪽이 사바나 지역이 저기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압이 돼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압이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도 한 칸씩 올라가다 보니까 30도에 있는 아열대 고기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이 갑자기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게 된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7월에 고온 건조한 이유가 바로 아열대 고기압이 이렇게 한 칸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 근데 남반구 한번 볼까요? 남반구의 사바나는 남반구 쪽 남이 30도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대가 한 칸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남반구의 사바나는 어때요? 네, 건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에 위치하는데 60도에 있던 저기압대가 한 칸 올라가니까 이때 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저기압이니까 비가 오겠죠.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건기,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때는 우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대기 대순환 대가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 그때 선생님 설명할 때 우리나라 12월에 호주는 한여름이다 했잖아요. 남반구랑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사바나가 지금 저기압되니까 우기일 때 북반구의 사바나가 우기일 때 남반구의 사바나는 건기가 되죠. 그래서 건기 우기도 북반구랑 남반구는 반대다. 지중해성 기후도 마찬가지.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기일 때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는 우기가 된다. 저기압대 영향으로. 다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태양이 지구의 수직으로 비추는 곳이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태양이 이 정도가 가장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적도 수렴대가 되겠죠. 적도 수렴대가 돼가지고 또 한 칸씩 내려오겠지. 애들이 원래 30도에 있던 애들이 30도에 있던 고기압대가 내려오고, 원래 여기 적도에 있던 적도 수렴대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겨울이 되면은 그 북반구의 사바나는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30도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대가 내려온 거죠. 이번에는 겨울이 되면은 아열대 고기압대가 영향을 받아서 이때는 북반구의 사바나가 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있던 게 내려왔으니까 습연하게 되겠죠. 저기압대 영향으로. 남반구의 사바나 볼게요. 남반구의 사바나 역시 이번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우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름에 북반구의 사바나가 우기였어. 근데 이번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사바나가 건기가 된다. 이게 다 대기 대순환대가 위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열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열대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을 때는 다시 말할게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고기압이니까 건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을 때는 저기압이니까 우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근데 태양의 회기 아까 그래서 그 지구가 가장 90도로 이렇게 태양을 받는 그 지점을 우리가 북회기선, 남해기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선들이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23.5도, 남쪽으로 23.5도 해가지고 위쪽으로 얼마만큼 가냐? 23.5도만큼, 아래쪽으로 23.5도만큼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회기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회기가 뭐냐 이거를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태양의 회기는 태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뜻한대. 그래서 태양이 1년이 지나면 태양이 다시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되는 거. 이거를 태양의 회기다. 그래서 그 태양의 회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구가 공존하기 때문이겠죠. 옆에 나와가지고 한번 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설명했어. 원래는 AF가 여기에 적도 수렴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적도 수렴대가 위쪽으로 올라갔죠. 위쪽까지도 있어. 그러면 어때?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갔다. 이꼬르 여름이다. 근데 여기 볼게요. 적도 수렴대가 어때요? 원래 이쪽에 적도대에 있어야 되는데 좀 내려왔죠. 여기까지 있으니까 적도 수렴대가 내려갔네. 그러면 1월. 뭔 말인지 알겠죠? 태양이 가장 90도로 비추는 곳이 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가 있다. 여름. 적도 수렴대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겨울.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7월인지 1월인지를 항상 물어봐요. 그거는 적도 수렴대 위치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했고요. 그래서 남북 회기선도 설명했습니다. 북회기선, 태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고 했죠. 지금 가장 90도로 비추는 곳이 그럼 가장 그 여름에 올라간다고 했고 그 지점이 그 겨울에 내려간다고 했어요. 가장 그 지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북쪽 23.5도. 내려갈 때는 남쪽 23.5도. AM 기후 볼게요. AM 우리가 피열 차이. 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빨리 육지가 되어지니 뭐 더 빨리 모래사장과 뭐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울까? 여름에 어디가 더 뜨거울까? 겨울에는 어디가 더 추울까? 이런 거 물어봤었죠. 이게 비열 차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풍 얘기하면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을 본다 얘기했고요. AN 기후는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 영광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적도 수렴대, 그 다음에 M이니까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 건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의 식물의 특징을 보면 잎이 넓어요. 1년 내내 비 오고 그 다음에 햇볕 쨍쨍하게 기온이 높고 하면은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잎이 엄청 넓은 나무가 대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우거진 나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좀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키가 뭐 5, 60m 이르는 큰 나무부터 적은 양의 빛으로 자랄 수 있는 작은 나무까지 여러 층층이 우거진 숲을 이루고 있고요.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과 관련지 설명해 보래요. 사바나 기후에는 이런 모습인데 키가 작고 한번 볼게. 이런 느낌. 여기 막 동물도 보이죠.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나무가 드문드문 이런 게 분포하고요. 근데 특징이 뭐야? 이거 보면 거의 동물이 가려질 정도로 풀이 있지. 그래서 긴 풀, 장초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장초. 이 긴 풀이 자라는 초원이 형성돼 있고요. 초식동물들, 그래서 여기에 초식동물 이런 풀들이 있으니까 초식동물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럼 초식동물이 있다, 육식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바나가 동물의 왕국인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바나 기후에서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이동하고 이래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건기가 존재하잖아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는 건기잖아. 그러니까 건기 때문에 건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건기 때는 이렇게 다 말라버리잖아, 풀이. 그럼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동물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건기일 때 남반구는 우기인 거야. 그래서 남반구 뭐 사바나를 향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동물 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AH 기후, 상충 기후라고 했죠. 저위도 고산지역, 위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산들 이런 데에서는 딱 봄 날씨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상상 봄 날씨.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A 기후고 하다 보니까 작아요. 근데 일교차는 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산에 올라가면 밤에는 엄청 춥잖아. 그래서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엄청 기온이 뚝 떨어져.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추울 때 차이인 일교차는 큰 편이다. 그리고 어쨌든 상충기후라 우리 봄 날씨는 사익이 좋잖아. 그래서 그 고산지역 일찍부터 3토로 이용되었다. 여기까지 할게요.